네, 최근에 그 광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기발한 광고도 많고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써서 광고에 사활을 겨누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거창한 돈을 많이 들이는 광고 말고 소박한 개인들의 아이디어와 소통이 생활 속의 소통과 큰 기쁨 또 이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작은 행동으로 풀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만나봅니다. 일명 라우드 프로젝트 장종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이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생활을 개선하자 굉장히 흥미롭고요. 기대가 되는데 LOUD, 라우드 프로젝트라고는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합니다. 라우드 프로젝트는 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의 준말로 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우드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힘으로 생활 속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적 소통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적은 것이 적은 실천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작은 실천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멀게만 느껴지던 사회 문제를 가까운 일상에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공공소통의 입장에서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네. 같이 어떤 실천적 소통을 위해서 어떤 아웃풋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제안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좀 보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 네. 괄호 라인이라고 해서 괄호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길게 늘어진 줄 속에서 혼잡하게 사람들이 보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괄호 라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또 사물 존칭 사용하지 않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 카페 내에서 사물 했고요. 또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작은 소통 캠페인도 진행해봤습니다. 네,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 몇 가지 그동안 진행하신 걸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괄호 라인을 설치해서 이렇게 대기자들과 동선을 좀 풀었다는 건데 이것도 말로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예,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줄지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그 줄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낳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괄호와 괄호 사이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줄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는 보행자들,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틈을 주자. 틈을 줘서 그 사이로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군요. 이 화면에 보니까 그러니까 줄을 쭉 서 있으면 그 길을 지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고, 예. 그 자꾸 틈을 주면 글로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바짝바짝 붙어요. 그렇죠. 그 틈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래요. 눈치만 보던 그 틈을 네. 이렇게 기호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 자연스럽게 틈을 줄 수 있도록 했던 네. 프로젝트. 그걸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설치가 이제 확대가 되나요? 장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했던 지역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그리고 남대문 일대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동참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강남역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남대학교 총학생회까지 동참을 해주셔서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그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거죠? 예, 처음에. 네.
그래요. 이게 예, 소통이 되고 효율성이 있으면 저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할 수가 있겠어요.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뭐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렇게 긴 줄이 늘어서는데 관통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참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네. 버스 정류장에 이 괄호 라인을 설치해서 사람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변화인데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물 존칭 사용 안 하기 운동은 어떤 겁니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사물 존칭을 잘못된 표현인 줄 알면서도 예. 쓰는지가 이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사물 존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고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이 만나는 그 커피를 건네주는 그 순간에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가 건네지는 그 순간 커피에 씌어져 있는 컵홀더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사물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는 올바른 문구를 적어 넣은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존칭을 잘못 사용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그 사물 존칭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품절이십니다. 네. 아니면은 카페에서도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네. 사람보다 사물을 높여버리는 이런 네.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올바른 국어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을 존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걸 좀 잡아보자. 근데 이런 뭐 언어 순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디자인을 통한 거니까 그것을 이제 컵 홀더에다가 그런 걸 이제 적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봤더니만 실제로 그런 커피숍에서 제안하신 효과들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주문하신 분께서 이 컵홀더를 보시고 네. 요즘에 SNS로 사진 공유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찍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구나라고 알아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연희동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사물 존칭에 대한 논의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언어도 뭐 많이 파괴가 됩니다. 요즘 뭐 줄임말 아니면 말이 안 되고요. 또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뭐 드시고 가실게요. 뭐 그거는 물론 이제 잘못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게 생활 속에 막 쓰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한 그 제안과 실천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버존을 좀 만들어 보자.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실버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이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가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이 됐고요. 노인분들 보행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그 장바구니를 좀 더 눈에 띄는 색깔을 통해서 디자인해 보면 일상 속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네. 이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낸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실제로 바느질 작가, 신소금 작가와 함께 그리고 사회적 기업, 터치포국과 함께 장바구니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 눈에 아주 시인성도 좋고 재활용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좀 더 차량 운행할 때나 신경 쓰자 이런 뭐 문구도 또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러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버존이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쿨존보다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로등에 방치되어 있는 깃발 꽂이대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활용해서 노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 밥은 먹었니?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노인을 위해서 라는 어떤 감성적 표현들을 우리가 방치되고 있던 가로등의 깃대꽂이에다가 네. 입혀봤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도 눈에 띄게. 그렇죠. 예. 너 어디냐? 이런 거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속도를 줄일 텐데. 예. 네. 그래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데 앞서 말한 이제 좋은 그런 이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면 대규모로 조금 이렇게 재정 집행이 돼서 여러 군데 적용도 되면 좋겠는데 함께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지금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은 작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하나하나를. 네. 그런 실험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이런 결과에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함께 그 과로라인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존층 바로잡기 컵홀더도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함께 골목에서 우리가 어떤 공공소통을 해보자라는 10m 재미로 프로젝트를 친근한 캐릭터를 그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캐릭터를 네. 활용해서 진행도 했고요. 이렇듯이 다양한 뭐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도 저희의 작은 실천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네.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이나 혹은 뭐 어떤 단체, 개인들, 시민들에게도 얼마든지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그러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나는 성과들 혹은 뭐 디자인들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가져다 쓸 수 있고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공유하고 계세요? 저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디자인 그리고 저희와 함께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만들어낸 제작물과 제작 과정 그리고 어떤 디자인 소스들은 SNS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라우드 프로젝트를 만든 취지와도 같은데요. 네. 저희의 디자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모두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라우드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실행한 어떤 실험의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한번 동참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면 가져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이왕이면 사용을 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라우드 프로젝트와 알려주시고. 공유를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도형 뭐 이런 걸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확산되기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시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공공 디자인, 셉테드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뭐 별다른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확산을 기대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공공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이 이렇게 공동체 문제 해결에 적용되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효과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딱딱하게만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사회적 문제, 공공의 영역들을 디자인 혹은 굳이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떤 일상의 작은 실천과 움직임 그리고 시도들이 딱딱하진 않지만 부드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운동 프로젝트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함께 좀 참여를 하거나 힘을 보태거나 공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SNS 채널이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을 달아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블로그를 직접 방문하셔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소스들을 다운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실험적인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셔서 성공적인 모델들이 많은데요. 다음 아이디어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민폐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지하철 민폐족이라 하면 우선 취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쩍벌남이라고 불리는 다리를 많이 네. 벌려서 불편을 초래하는 시민 민폐족이 있고요.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마지막 민폐족은 백팩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거나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행하기 불편하고 그리고 또 가방을 뒤에 메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런 백팩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백팩 에티켓을 지킬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 네. 게 저희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걸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생활 속에 다양한 이런 개선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소박한 그 개인들의 아이디어, 시민들의 움직임이 생활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그 라우드 프로젝트였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장종원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